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 개코의 마켓캡 2.73조 변함없고 비트코인 6만 1000, 이더리움 4300불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할로윈 대위이자 10월의 마지막 월봉이 결정되는 날이고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월봉 마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불장이 될 수도 있고 약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강아지 코인들이 오른다고 불장이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역사는 반복되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다. 올타임 하이 정고점을 찍은 후에 채널이 하락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뚫지 않는 한 이렇게 계속 내려가서 5만 5천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승장이 확실히 오기 전까지는 USDT나 현금을 20-30%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게, 그리고 약간의 스윙 매매 형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월봉 마감과 함께 약세장이 계속된다면 약간의 상승 후 다시 하락을 해 나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5만 5천 선을 찍고 상승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결국은 상승하리라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단기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상승이 있었죠. 1파, 두 번째 파는 하락, 세 번째 파, 네 번째 파 하락,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파로 간다고 한다면은 하락은 한 번쯤 나와야 된다. 그래서 5만 5천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더 밑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정도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11월 중순이나 말부터 12월까지 선을 보고 있습니다. 시네마 체인의 CEO죠. 아담 아론이 트윗을 하나 날렸는데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시바 토큰을 영화관 결제 시스템에 받아들여야 될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바 이누를 결제에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투표를 했는데 저도 이렇게 참가했습니다. 80%가 찬성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성하지 않는다도 1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9월 달에도 도지코인을 했습니다. 그때는 77%가 나왔고 몇 주 후 아담 아론은 그렇게 하겠다, 도지코인을 이용한 기프트카드를 구매해서 AMC 영화관에서 볼 수 있게끔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등등을 온라인 결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코드를 작성 중에 있다고 하고,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AMC 기프트카드를 현재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곧 시바이누도 구입을 하게 될지 안 될지 아담 아론은 결정해서 또 트윗으로 알려줄 것 같습니다. 리얼 비전의 라울 팔이 전반적인 ETF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레귤레이션 규제 등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보면 규제 당국이 언제 암호화폐, 특히 XRP 소송 문제 등 이런 것에 대한 대타협을 도달하는 시점이 어디인가. 우리가 일단 소송이 끝나야지, 소송이 XRP 쪽으로 유리하게 나와야지 XRP가 가격이 상승한다. SEC, 미국 특히 이제 규제 당국들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ETF도 승인되고 월스트리트도 암호화폐가 필요하고 비트코인 ETF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타협을 언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당장 했으면 하는데 이게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라울팔은 보고 있습니다. 리얼 비전의 CEO 라울팔, 골드만삭스 헤지펀드의 수장이었던 이분이 솔직하게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상세하게 조금씩 계속 공개하고 있죠. 샌드박스도 가지고 있고 에이다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솔라나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있습니다. 탈중화 금융 디파이에 대해서 디파이언트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당국이 복잡하고 초기 암호화폐 공간에서 전통적인 증권법을 적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힘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SEC가 리플 XRP를 증권이라고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런 말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이런 금융법을 어떻게 현대 테크놀로지 기술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쪽도 고민하지만 리플 쪽이나 리플 XRP 아미도 왜 이런 것을 적용해야만 하는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비트코인 ETF에서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고 있고, 효과가 없는 기존의 틀, 하우이 법이죠. 이런 것에 의해서 증권이냐 아니냐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SEC를 보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협상 전술은 애초부터 어려운 게임을 SEC는 시작하는 거였고, 이것의 끝은 상당한 파장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에 얼마나 많은 것이 걸려 있는지, 오래된 시스템 하오이법이 이런 가상 공간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아마 그들은 이미 깨달고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런 법들에 의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를 증권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힘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소송과 이 사건 배후에는 막대한 돈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어느 선에서는 대타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증권법도 아니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법이 생겨나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암호화폐 규제를 진전해 보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ETF 승인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내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비난이 SEC 그리고 미국 증권 당국에 쏟아질 것이고, 어느 선에서 해결할 것인가, 이게 아주 딜레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라울팔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틀리게 대타협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마도 3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파워 트레인이, 바이든이 미드텀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크립토 커런시 커진 시장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쩔 수 없이 양적 완화가 필요한데, 그 양적 완화가 다시 크립토 커런시로 흘러 들어가서 비트코인과 자산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또 한 번의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